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을 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한 내용을 보면 압수수색을 했던 한 70여 곳에 대해서 검찰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난 뒤에 주광덕 의원 등 해서 야당 의원들에게도 이 내용을 알렸고 언론에 누설을 했다 하는 것이 고발의 주 요지입니다. 고소장 내용을 보면 비사실 공표나 공무상 누설 혐의 등은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엄중한 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 주기 바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피고발인은 그 수사 관계자로 되어 있지 특정 검사 이름을 열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로써 대통령 공개 압박과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법률 대응 등으로 윤석열 검찰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방해 작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봐집니다. 불과 한 2달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서 집권 세력들이 우리 윤석열 검사, 우리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면서 칭송을 했던, 그리고 아주 훌륭한 검사들이라고 자랑했던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처벌의 대상이 된, 그래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하게 된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피의 사실에 대한 공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고발장을 접수하더라도 실제로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이 내용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치에 호응해서 윤석열 검찰에게 압박을 가해서 조국 수사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 짓고 대충 덮어두라 하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이런 압박 때문인지 윤석열 검찰 측의 조국 수사에 대한 속도가 다소 늘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번 주 안에 빠르면 주 초에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당초에는 포토라인을 씌운다고 공개 소환하겠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이 조국을 면담하고 난 뒤에 다시 검찰에 대한 개혁을 하라고 압박을 하면서 검찰이 슬그머니 정경심 씨가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개 소환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다 하는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로 소환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질 테니까 검찰들은 독려하지 말고 원칙대로 수사하려고 독려하고 있지만, 그러나 법무부 안에서 또 검찰 내부에서 독려하는 소리들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력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이미 권력의 실세라는 것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하더라도 내부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법무부 차원 등을 통해서 당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 라인에서 배제되는 그런 안까지 제외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은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이러한 집권 세력들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정말로 후한무치하다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서부터 시작됐던 비사실 공표,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일방적으로 흘려서 그야말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을 한 5, 6개월 동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통해서 이미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검찰이 수사하기도 전에 무슨 의혹들, 마약을 했다, 얼굴을 수술을 했다, 미래를 절겠다, 구슬했다, 이게 아니더라도 그 외에 또 다른 의혹들, 여러 가지 최순실과 관련된 의혹들, 문체부와 관련된 의혹들, 블랙리스트 의혹들 올려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공포했고 보도를 함으로 해서 사실상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을 방어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들겨 맞았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당시에 왜 대통령이 저렇게 많은 기관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언론이 보도했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결국은 탄핵을 시켰던 것이 아닙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의 예외를 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에 있는 검찰들을 이용해서 또 얼마나 많이 비사실을 공표를 했고 일방적으로 인권 침해를 했습니까? 몇 가지 사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은 박찬주 육군대장을 말하자면 지금 데리고 있는 뭐 일반 사병들이지 않습니까? 공관병에 대한 갑질이라고 해서 뭐 모욕을 줬다,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부모까지 창피를 줬다, 뭐 그러고 개인 팔찌를 치웠다 하면서 육군 대장을 아주 비도덕적인 인간으로 몰아세워서 도저히 군인의 자존심, 뭐 대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어울리지 않도록 아주 너덜너덜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뭐 고물상으로부터 뭐 몇백만 원의 뇌물 받았다는 혐의까지 추가해서 그러나 결국은 공관병 갑질에 대해서는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그 밖에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잘 아시죠? 뭐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오너 일가족의 갑질을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뭐 침뱉었다, 가위 던졌다, 신발 던졌다, 그죠? 그리고 농산물을 뭐 밀수했다, 필리핀 가정부를 고용했다, 성무원들을 뭐 개인적으로 뭐 부렸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하나하나 중계방송 하듯이 매 시간마다 뉴스에 내보냈고, 그래서 수차례 가정에 대해서 또 관계회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생사람을 잡은 상황에서 나중에 경영권까지 국민 연금인가요? 거기 있는 경영권까지 박탈을 주권 행사를 해서 박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양호 회장이 회한을 품고 멀리 미국에서 돌아가신 그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개별적으로 비사실 공표와 인권 침해, 인권 살인 아닙니까? 그 밖에 변창훈 검사라고 아시죠? 이분은 자녀들이 학교 가기 전 이런 시간에 검사들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하면서 많은 쇼크를 받았고, 이어서 바로 또 비극적인 선택을 했고, 잘 아시는 이재수 장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하러 가는데도 수갑을 채워서 나갔던 검찰이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장이 기각됐지만 본인은 불명예스러운 걸 참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재수 장관이었습니다. 물론 국군 기무사도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밖에 뭐 국정원장 4사람을 구속하는 과정도 그렇고, 양승태 대법 원장을 구속하는 경우도 그랬고, 한 150명이나 되는 자유우파 인사들을 구속하면서 여러 가지 비사실을 공표하고 언론에 흘리고, 또 언론은 그것을 마치 중계방송 하듯이 더 확대 보도해가지고, 그래서 적폐라 하면은 우파라 하면은 적폐 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이미 국민들 머리에 그런 각인이 새겨질 정도로 보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의 말하자면 뭐 충복이라고 할까요? 접근이라고 할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자기들이 그렇게 상습적으로 써왔던 수법을 갑자기 이것을 인권 침해다 하는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압박을 가하고 검찰 개혁하라는 소리로, 이상한 소리로 해서 지금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을 그야말로 개, 돼지 취급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건지, 그냥 고발하고 또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그렇고 시행하면 되는 줄 알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어디서 어떻게 폭발할지 모릅니다.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이 정권의 학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파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좌파 우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른바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참여연대 또는 진중권 씨 같은 그런 말하자면 좌파 인사들까지도 이 정권의 이러한 잘못된 행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정권도 얼마 같지 않을 것 같다. 곧 그 결말이 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검찰 권력까지 장악하게 되면 이미 장악한 방송 권력 그리고 사법부까지 합쳐서 마치 문재인 황제가 되는 것 같은 문재인 전제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저께 발표했던 말하자면 가짜뉴스 대책 같은 것도 보면 앞으로 뭐 유튜브 등에 대해서 옳지 못한 정보나 남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보가 들어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 유튜브 관리 사업자가 사람을 둬서 또 부서를 둬서 그걸 잘 갈아내야 하고 그래서 분기마다 방통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뭐 역사적인 사건 5.18 사건 같은 거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부인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도 처벌한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통제의 시대 동토의 왕국이 바로 대한민국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두려움과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되돌아보면 항상 이러한 공포정치, 압제정치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이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 시대의 변곡점에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월 3일 바로 내일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으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이런 잘못된 정책, 잘못된 기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옥죄고 있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체제를 북한의 김정은 체제와 비슷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을 사회주의자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던 사람, 전 국민이 지켜보는 텔레비전 생방송에서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밝혔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또 이 사람이 갖가지 그 피사실, 범죄 사실로 인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고 그 사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그 세력들입니다. 이것을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피땀 흘려 지킨 나라, 먹을 것 먹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진짜 밤잠 자지 않고 만든 이 부강한 나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분연하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내일 10월 3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박근혜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